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3일 동안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화요일하고 수요일 우리가 되돌아서 생각해본다면 3150포인트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과 오늘의 지수 흐름 이런 점들을 살펴봤을 때 3150에서 3200 이 위치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닌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코스피는 약 1.3%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6%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31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2.5%의 강한 하락이 나왔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8%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 조금 더 흐름이 좋지 못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 1%의 상승이 나왔고 현대모비스는 장 종료 직전에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현대위아하고 마찬가지로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가장 흐름이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큰 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2조원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또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그 때문에 2%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이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지금 4거래일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어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큰 폭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관 쪽에서도 같이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줄곧 매도세를 보여주는 연기금 쪽에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LG화학을 또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죠. 그리고 매수 금액을 보더라도 LG화학이 압도적이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 한국항공우주, S오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DL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ETF,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항공우주와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의 흐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번 항공우주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기아차, SK하이닉스, LG전자,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개인들을 보시면 지금 기아차, SK이노베이션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관과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지난주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은 시장가 매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시장가 매매보다는 지정가 매매죠. 조금은 보수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더라도 주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상당히 많이 흘러내리고 있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국내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먼저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약 1%의 장중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장 종료 약 1시간 전이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도 0.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로 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지난 한 주간에 세계 증시가 많은 조정을 보였지만 유독 국내 증시가 가장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만 보더라도 그 어느 시장보다도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지난 1월 12일에 최고점을 형성한 뒤에 조금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 주에 또 상승세를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1% 이상의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직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1.6%에서 1.7% 이 사이를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채권금리가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시장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장 솔직히 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3100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수가 더욱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 8월부터 11월 초 이 당시에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박스권 형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을 계기로 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주주 양도세,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수의 상승을 방해했었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이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포지션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미국 대선이 끝났고 또 대주주 양도세,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은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간, 과거 8월부터 11월까지 이 사이 구간하고 상당히 닮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더욱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공매도 이슈. 어제 5월 초까지 공매도가 연기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폐지라든지 혹은 제도 개선, 아니면 3개월 혹은 6개월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연장 소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매도 상위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 한국거래소 공매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가장 상단에 하나의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좌측 공매도 잔고를 눌러보시고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 이 탭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금액 기준으로 보고 싶다면 공매도 잔고 금액, 지금 여기 보시는 탭을 클릭하면 공매도 잔고 금액이 높은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순서별로 나오거든요. 얼핏 봐도 셀트리온, 가장 공매도 잔고 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그리고 비중을 눌러보시면 발행 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고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순서대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피하고 싶다면 여기 보시는 화면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 두 번째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아마 2000포인트 초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3000포인트, 3200포인트까지 올라온 이 시점에서는 이 당시보다 더욱 그런 감정을 느끼는 주체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강하게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매매를 통해서 짧게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구간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장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은 기간을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못해도 1년, 2년
그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텐데, 제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주봉 차트를 가져왔고 2016년도부터 2020년 초까지 조금은 과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저는 장기 투자를 할 때 업황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과연 이 업황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이어질지 이런 점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고, 또 지수의 위치,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생각보다 많이 고점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물론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몇몇 기업들은 지금도 장기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생각했고 그 기업을 투자했는데 혹시나 그 기업이 지수의 하락과 함께 10%, 20% 주가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내 스스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10%, 20%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도 언제든지 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구간을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를 제외한다면 지난 2018년 가장 업황이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미리 2017년도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2018년 초 이때 당시에 고점을 형성했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최고점 당시가 55,000원에서 58,000원 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차트를 보면 18년도 말에 약 38,000원까지 약 30-40% 이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고 이런 구간에 도래했을 때 과연 나는 버틸 수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지금 3천만원, 약 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업황이 꺾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하락 구간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을 꾸준히 한번 보시고요. 지금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이때를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선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도 부담스럽고 하락해도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지수가 하나의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음 주는 설날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요일까지 3거래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공휴일이 많게 되면 기관 외국인 모두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추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하던 추가 매수를 하던 혹은 수익을 실현하던 적절한 매매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쉽지 않더라도 언제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